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렉 걸려서 난리 나고 있는 화면. 야, 얘 어떡하냐. 이렇게 맨날 렉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걸 썸네일로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야, 이렇게 렉 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은 유후. 이거 이렇게 들면 안 돼. 이거 약간 이렇게. 왜냐면은 동료 선생님께서 최근에 쿠키런 킹덤 맞나? 쿠키런 킹덤. 네, 요즘 유명한 게 그건가요? 어쨌든 그거를 시작을 다시 하셨는데 원래 기존에 하셨대. 그게 하시고 계셨다는 게 더 웃겨. 근데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길드 마스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그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나갔다. 그래서 표현이 너무 웃겼는데 망한 집에 장남이 된 느낌이라고. 그래서 우리 길드 마스터님께서 사주신 감히 제가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길드 마스터님. 자, 오늘도 1번부터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네, 3점 천체 3점이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은 천천히 하면은 어렵지 않고요. 무엇보다 천체는 이 많은 개념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분광형. 아이고, 벌써 렉 걸렸어. 네. 됐죠? 자, 그림은 분광형 애제. 자, 애제형은 뭐 말하는 거였죠? 바로바로 줄줄줄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뭐냐면은 표면 온도 10,000켈빈. 그죠? 그리고 색깔은 백색. 왜 A0냐? 수소흡수선, 중성수소흡수선 세기를 가장 강한 거. 색지수도 0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바로바로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광도 계급이 다른. 자, 광도 계급 하면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은 분광형이 같은 별일 때, 즉 분광형이 같은 별이란 건 뭐가 같은 거죠? 바로 표면 온도가 같은 별인 거죠. 표면 온도가 같은 별일 때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광형이 에제로형이고, 즉 표면 온도가 얼마로? 그치, 10,000켈빈으로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광형 공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잘 등장은 안 하지만은 등장을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광형은 표면 온도가 같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스펙트럼 정리 한번 싹 해드렸죠. 샥 여기 별의 반지름이 다르면 광도가 다르다. 사실 당연하죠. 우리가 항상 써먹는 이식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데 분광형이 같으면이라 했으니까 얘가 날아가죠. 그러면은 광도는 무조건 반지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냐면 분광형이 같을 때라고 해서 넘어가 분광형이 같을 때 당연히 광도가 커지는 위쪽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점점 큰 별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광도 계급의 끝이었어요. 근데 광도 계급을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흡수선의 선폭에 되게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뭐 대학교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수준은 분광형이 같을 때, 즉 표면도가 같아서 파장이 같을 때 A0 다 10,000켈빈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 상황이랑 똑같죠. 그 상태로 1A, 1B, 3, 5 한마디로 밝은 초고성, 어두운 초고성, 적색거성, 5번은 주기율성으로 가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선폭이 어떻게 된다? 점점 광도 계급이 커지면 선폭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화질이 구린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지금 구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선폭이 좀 벌어지는 게 보이죠. 유선 연결하고 싶다 진짜. 그래서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저 데이터를 이렇게 진짜 실제적인 자료로 보면은 실제로 1단계 1A, 1B, 3, 4, 5 가면서 광도 계급이 커지니까, 광도 계급의 숫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검은색 수소 흡수선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억부터 미음은 모두 표면온도 같다. 책이랑 같이 봐주세요. 렉 걸려서. 표면온도 같습니다. 다 A0형으로 다 같죠. 그리고 절대 등급은 기억이 가장 크냐라고 했는데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언제 커지죠? 광도가 낮아질 때 커지죠. 근데 돌아와서 절대 등급은 광도가 제일 낮을 때 커지는데 광도는 어디가 제일 클 거냐면 이 초고성 쪽일 때가 광도가 크죠. 그러니까 기억이 가장 작아져야 되는 거죠. 작다. 땡. 그리고 돌아왔다.
광도 계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흡수선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냐. 지금 우리 이 자료에서 보고 계시지만 흡수선의 폭은 광도 계급이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거. 광도 계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흡수선의 폭이 좁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굿. 아우 귀찮게 하는구만. 렉 걸려서. 그죠?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이런 말 괜히 주는 게 아니지.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 그러니까 거의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나가는 동안 시간에 따른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해서 나타난 거다. 하나는 광도고 하나는 반지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이 자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체크해놓고 복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 친구는 태양과 비슷한 세팅이니까 주결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너무 빈약한 근거인가요? 조금 더 명확한 근거는 뭐냐면 표면 온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죠. 거의 일정하게. 요때가 바로 주결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주계열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답지에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아, 내가 어떤 자료를 보는데 별의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이거는 거의 주계열 단계라고 일단은 교육과정 내에서 해석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주계열 단계다 라고 나는 썼는데 이제 써지네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를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보면은 거의 100번 양보해서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를 할 건데 한 요 정도가 지금 주계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전 단계 예를 들면 요런 거 좀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 딱 지금 표면도 일정하지 않고 누가 봐도 좀 떨어지고 다른 물량도 떨어지는 이때가 바로 주계열 전 단계에 뭐가 될까요? 그쵸? 원시별 이런 단계가 되겠죠. 원시성 단계. 그리고 이 주계열 단계 이후에 뭔가 표면 온도가 확 떨어지고 뭐 둘 중에 뭐가 광도고 뭐가 반지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 커지는 요 끝자락 단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주계열을 탈출하고 바로 거성 단계로 가는 겁니다. 거성. 근데 지금 문제에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에 한해서는 적색 거성 자료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이 각각 광도일지 표면 온도일지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R제곱, T내제곱. 우리 이 식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주계열 단계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R제곱, T내제곱 중에 T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T가 안 나오긴 했는데 얘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R제곱이 L에 비례를 하겠죠. 그러면은 잘 봐. 이제는 그냥 간단한 수학적 센스인데 R이 커짐에 따라 L은 급격하게 커지겠죠. 왜냐면 R의 제곱에 비례해서 L이 커지니까. 봐봐요. 그러면은 R이 요렇게 R이 커짐에 따라 L은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더 급하게 커져야겠죠.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요 녀석이 R, 더 급하게 제곱으로 올라가는 기역이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완만하게 올라가는 요 녀석이 반지름 R이고 더 급하게 올라가는 얘가 L이다. 왜냐면은 표면 온도 일정할 때 얘는 제곱 곱해서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센스. 그래서 답지에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 그냥 다 주계열이라고 하지 않고 답지를 꼭 펼쳐보세요. 별의 광도 그리고 반지름은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증가하고 그다음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를 주계열 단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의 광도랑 반지름 계속 증가하고 표면 온도 일정하게 유지될 때 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끝났죠. 기역은 반지름, 니은은 광도냐? 기역은 광도고 니은이 반지름이죠. 그래서 땡. 자, 그리고 T0에서 T1 동안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거의 지금 T0부터 T1은 주계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나 봐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주계열 단계라고 충분히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고요. T1일 때는 HR도 왼쪽 아래에 위치하느냐? T1일 때는 주계열성, T2일 때는 탈출했죠. 거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가 거성 T1일 때 이렇게 있다가 T2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HR도의 더 왼쪽 아래에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답은 4번. 자, 그리고 3번 가겠습니다. 3번 세별의 물리량 HR도를 주계열 내에 나타낸 것이다. 지금 뭐 표면 온도랑 뭐 다양한 정보를 줬죠.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확실한 거는 광도랑 절대 등급 관련된 자료를 다 줬으니까 얘를 써먹으면 좋겠죠.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1이니까 태양이 절대 등급 얼마? 그쵸. 플러스 4.8 그냥 대충 플러스 5 정도로 잡아주면은 100배 밝으면은 몇 배 밝기 차? 아니 그치 몇 등급 차? 5등급. 100배 밝아지니까 여긴 등급으로 얘기하면 0등급이 될 거고요. 그 위는 마이너스 5등급.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등급이 있으니까 표면 온도랑. 그럼 기억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9등급에 이거 3600이면 마이너스 5.9등급에 3600이니까 대충 요쯤에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여기. 그리고 니은 주계열 일단 광도 계열이 주계열 그러니까 요 선 위에 찍혀줘야 되고 그리고 광도 같은 경우는 태양의 1000배니까 주계열인데 태양의 1000배. 그럼 여기가 100배, 여기가 1000배겠죠. 그러니까 요 선에서 주계열에 딱 걸린 요 지점에 찍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니은. 자, 그 다음 표면 온도 12000켈빈. 어우, 높다. 여기서 한 12000켈빈 요 정도에 찍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8이니까 기억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 줘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뚫어버리는 디귿이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네, 기억은 적색 초거성이냐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귿이 여기 찍혀요. 네, 그죠 찍혔죠. 얘네들이 주계열보다 훨씬 위에 특히 거성은 태양의 몇 배 정도라고 했었죠. 밝기가 광도가 대충 약 10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배 언저리. 근데 만약에 10,000배가 넘어가면 그때는 뭐다? 초거성. 근데 얘네들은 지금 거의 10,000배 혹은 그 이상이죠. 이 친구들은 다 지금 초고성으로 봐야 돼요. 그냥 거성이 아니고 초고성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은 적색 초고성이냐를 물어본 이유는 표면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6000 정도 이게 태양이잖아요. 6000 정도의 태양은 무슨 색깔? 황색. 그러니까 황색보다도 더 낮으니까 적색을 띠고 있는 초고성 아니냐. 그래서 적색 초고성. 이 용어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표면 온도가 좀 높은 초고성이면은 뭐 청색으로 가니까 청색 초고성 이런 거는 청색 초고성이 되겠죠. 왜냐면은 10,000켈빈보다 높으니까 백색 앞쪽 색깔을 띄어야 돼서 청색 초고성이 될 거고요. 얘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으니까 황색보다 낮은 적색이라 적색 초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표면 온도 니은이 가장 높느냐 보이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맞고요. 별의 반지름은 디귿이 니은보다 크냐 초고성이랑 그쵸 주결성 비교하면 당연히 초고성이 크겠죠. 그래서 디귿이 크다 정답. 답은 5번. 나 이미 5번 찍었는데 니은 니가 맞는 선지인데 렉 걸려서 안 나오는데 넘어가지롱. 그렇게 느리면 날 못 쫓아와. 너는 못 쫓아와. AI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야. 넌 날 못 이겨. 4번으로 난 갔어 이미. 따라와 빨리. 자,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 기억부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께. 그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큰일 나. 아직도 못 외우셨으면. 자, 가겠습니다. 왼쪽 봉우리, 피크. A0에서 최대가 찍히는 거. A0가 왜 A0? 중성수소 흡수선인 H1이 제일 세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흡수선의 세기가 H1 봉우리 뽕끝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알자고 했잖아요. 태양뭐? G2. 아니, 이 정도의 태양이 찍히죠. 태양에서 가장 세게 잡히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바로 뭐냐면은 CA2. 요거 계셔야 됩니다. 개념에서 다 말씀드렸고. 아이고. 온도가 막 낮아지다 보면 뭐가 보일 수 있다? Fe 같은 철 혹은 막 온도가 낮아지니까 서로 달라붙어서 분자 흡수선. 예를 들면은 산화 타이타늄. TiO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 온도가 와라라라락 올라가 버리면은 뭐가 가능하다? 헬륨이라든가 이온화된 헬륨 He1이나 He2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굿. 그 다음에 XYZ의 분광형을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요. 적색 거성이니까 얘는 적색이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던데 일단 우리가 백색인 거 A0 백색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G가 우리가 태양이니까 황색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백색, 황색. 그래서 백색보다 두 칸 앞으로 가면은 청색, 청백, 황, 그다음 두 칸 뒤로 가면 여기 적색. 이렇게 청백, 황적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백색, 황색은 아니까 두 칸 앞으로 가면 청색, 뒤로 두 칸 가면은 적색 해가지고 청, 백, 황, 적 잡아주면은 적색 거성 X 같은 경우는 M0에 잡혀야겠죠. 그래서 여기 X 됐죠. 청색은 어디 그러면은 Y 저 앞에 O5에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은 Z. 제가 이거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백색 외성이 전부 다 백색은 아닙니다. 백색 외성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막 밝은 색으로 갔다가 좀 이렇게 황색까지도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현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백색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가자이. 자, 책이랑 같이 보세요. 좀 느려서. CA2 흡수선은 디귿이냐? CA2는 디귿 맞죠? 그리고 HE1의 흡수선 상대적 세기는 Y에서 강하냐? H2는
Y에서 강하죠. 그죠? X는 저 멀리 있어서 HE1이 잘 안 보입니다. 네. Y에서 강하냐? 그죠? Y에서 강하다? 맞죠? 그리고 Z에서는 흡수선, H1 흡수선보다 가로를 묶어주고요. TI가 더 많이 보이냐? Z에서는 TIO 흡수선이 거의 안 보이죠. 그죠? 거의 안 보입니다. Z에서는. 끝자락. 그래서 땡. 오히려 Z에서는 H1이 제일 잘 보이죠. 끝. 5번.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고생과 고생을 해서 결국에는 파일을 그냥 여기다 박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끊길 일이 없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전 영상 찍다가 끊겼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서서 수업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의자를 좀 끌어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몇 번 안 써봐서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약간 정말 오랜만에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는데 가봅시다. 그림 어느 성단의 별들을 HR도 나타낸 것이다. 이 성단이라는 거 보시면 여러분이 꼭 메모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 써지나? 여기까지 안 써지네요. 성단 하면은 꼭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성단, 즉 별들의 집단이라는 건데요. 얘네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별들이 하나의 성운에서 슝 중력수축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별들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만들어지겠죠. 질량이 다양한 여러 개의 별들. 그래서 한 번에 싹 생겨요. 그 말은 이 친구들의 나이가 다 같다. 나이가 같다라는 거. 또 색깔을 좀 바꿨을까요? 기왕 쓰는 거 우리 너무 얘는 얇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나이가 같다 뿐만 아니라 재밌다. 나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같냐면은 별들이 비슷한 성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까지의 거리도 같다. 이거를 성단 보시면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성단의 별들을 HR들이 싹 나타냈는데요. 얘네들은 이 별들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랑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나이도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형성이 돼 있죠. 바로 얘네들 거의 다 지금 주결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봤더니만은 이 친구들 아니나 다를까 질량과 반지름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질량 순서대로 하면은 기니디 순으로 작아지죠. 그리고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기니디 순으로 작아집니다. 즉 대충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예를 들면 여기, 니은이 예를 들면 여기, 디귿은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왜냐? 주결성은 하나 크면은 다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문제 푸는 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기억. 이 성단은 대부분 주결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HR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자, 별의 평균 밀도는 기억이 작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밀도 로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근데 부피 같은 경우는 별을 완벽한 구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수학 시간 아니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지름의 세제곱 분의 질량에 이 밀도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과 반지름에 대한 즉 질량과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밀도 비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번 해보면 기억이랑 니은을 비교시켰죠. 기억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기억과 니은의 반지름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더 크냐면은 기억이 더 커요. 그죠? 기억이 더 커요. 그리고 질량 비교를 해보시면은 질량이 마찬가지로 기억이 더 커요. 왜냐하면 주결성이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간단하게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2.1의 계산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해야겠네. 미안해요. 제가 좀 다루는 게 허잡한데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해야 되네요. 기억 같은 경우는 1.7의 세제곱분의 2.1이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1.05의 세제곱분의 1.03이 될 거니까 딱 봐도 계산하면은 계산 안 해도 되네. 아닌가? 뭔가 잘못했나? 맞네요. 얘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값은 대소비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작다. 이거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별의 절대 등급은 기억이 작냐라고 했는데요. 별의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언제 작아지냐면 광도가 클 때 작아지죠. 광도가 기억이 크니까 작다 정답. 그래서 답은 5번 됐습니다.
전자칠판 not bad 한데 제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화면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니까. 그죠? 좋네요. 굿. 다음 6번. 그림은 별 기니디의 표면 온도랑 반지름. 자,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여기 표면 온도, 여기 반지름. 그죠?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곡선은 광도가 태양의 100배일 때, 그러니까 100L, 태양을 L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L일 때 표면 온도랑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그 다음에 기니디 중에서 주결성은 하나다. 하나. 오케이. 자, 지금 이 식을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도가 100L로 고정이 되면은 우리가 광도식은 L제곱은 R의 제곱과 T의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고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지름을 키우면 표면 온도는 떨어져야 되고, 반대로 반지름을 줄이면 표면 온도는 높아져야 이 식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름을 줄이면 표면 온도가 늘어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 좋아. 오케이. 그래서 됐나?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100배일 때, 즉 100L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우면은 태양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태양이 1이니까. 만약에 태양을 이 그래프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표면 온도 1짜리랑, 그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1 해서, 네. 저 옷에 걸려가지고 1에 잡혀서 태양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잡힐 거예요. S. 근데 사실은 니은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표면 온도는 똑같아. 요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선상에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똑같죠. 근데 니은은 지금 표면 온도가 10배. 표면 온도가 10배면은 표면 온도는 똑같아. 얘는 똑같은데 반지름 10배죠. 미안합니다. 반지름 10배가 되면은 광도가 어떻게 돼요? 그쵸, 100배가 되죠. 그래서 이 선 위에 걸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00배. 100L이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니은의 광도는 100L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표면도 1 동일한데 태양이랑 동일한데 기억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25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5의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5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625. 이 기억의 광도는 625L, 니은의 광도는 100L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는 정확한 Y축 값을 알 수 없어가지고 광도를 못 구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약간 고생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 뭐야 이거. 형광펜이었어. 미안해요. 제가 아직 이거를 다루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색깔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뭔가 이게 너무 펜이 많아. 왜 이렇게 펜이 많은 거야? 미안합니다. 요게 지금 100L을 나타내는 선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얘든 이 디귿, 이 선 위에 있는 디귿도 마찬가지로 광도가 사실은 계산할 필요 없이 100L로 주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표면 온도가 2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을 역산할 수는 있겠죠. 그럼 사실은 문제는 끝났습니다. 주기율성이 한계라고 했어요. 뭐가 주기율성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똑같은데 100배 밝아. 혹은 625배 밝아. 얘네들은 그렇지 거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625 정도면 초고성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초고성은 약 10,000배 정도는 밝아줘야, 그 이상 밝아주는 게 초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여러분이 교통 정리하는데 조금 편해요. 이 정도는 사실은 힘이 좀 약해서 거성 정도로 보셔야겠고, 여기 거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주기율성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주기율성이 되는 거죠. 나름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태양보다 표면 온도는 2배 높으니까 광도가 100배 정도 클 수 있겠죠. 주기율성 관계. 그래서 디귿은 주기율성이다. 정답. 별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양. 이거 뭐예요? 단위 면적당이란 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시그마 T 4제곱. 결국엔 표면 온도의 4제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니은이 태양의 100배냐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은 니은과 태양의 표면 온도 비교를 하는 건데, 둘이 지금 표면 온도 1로 똑같죠. same이기 때문에 같다 합니다. 땡. 그리고 디귿 절대 등급은 디귿이 약 2등급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야, 이거 좀 별표 칩시다. 자, 형광펜 꺼내서
이 정도면 되겠죠? 오, 정확했다. 자, 요거는 좀 체크를 쳐놓으세요. 여러분이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등급은 디귿이 약 2등급 크냐라고 했는데 우리 다 구해놨어. 디귿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 아까 얼마나 그랬죠? 얘는 100L. 왜 100L이에요? 다 물어보시면 안 되고 요 선에 노란색 선에 걸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 아까 우리 구했죠? 625L입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내 노트북이 없지. 아직 노트북이랑 같이 읽는 것 같아요. 천천히 밝기는 기억이 어떻을까? 기억이 얘가 6.25배 밝은 거죠. 이 6.25라는 숫자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보여야 돼. 바로 그렇지. 2.5의 제곱인 거 보이시죠? 왜 2.5라는 숫자를 끌어냈을까? 그치. 2.5는 우리가 한 등급 차의 밝기 차일 때 2.5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2.5의 제곱배만큼 밝기 차이가 난다는 건 그렇습니다. 두 등급 차가 딱 정확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등급 차가 어떻게 나는 거냐? 더 밝은 놈이 등급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치, 얘가 작은 겁니다. 밝은 놈이 등급이 작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5등급이면 얘는 몇 등급? 7? 아니라고. 밝은 놈은 등급이 더 작으니까 얘가 3등급. 그러니까 디귿이 약 2등급 크다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 두 등급 차이가 딱 나줘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3번. 됐죠? 그래서 오케이. 전자칠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마스터 해가지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뿅뿅.